네, 안녕하세요. 한컴 MDS 정찬영입니다. 스트림라인 성능 분석 도구에 대한 웹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림라인 퍼포먼스 어널라이저에 대한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고 스트림라인 리눅스 타겟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림라인을 베어메탈 타겟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버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림라인은 암 디벨롭먼트 스튜디오라는 통합 IDE 환경에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암 DS IDE를 잠깐 말씀드리면 암 DS는 암사에서 제공하는 통합 IDE 환경입니다. 암 DS IDE에서는 이와 같이 코드 생성, 그리고 빌드, 시각화, 그리고 디버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뒤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암 DS의 일부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툴인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라인의 가장 기본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에서 CPU 시간이 소비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샘플 기반 프로파일러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트림라인에서는 시스템의 퍼포먼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표시해서 성능 피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림라인에서는 작성한 소스 코드를 개청적으로 드릴다운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별로 또는 펑션별로 성능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후에 내부의 소스 코드가 성능이 어떤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디스어셈블리 코드랑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속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드 속도를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CPU 리소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캐시 사용량이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코드를 수정을 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림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타임라인 뷰에서는 타깃 시스템의 성능 지표를 시간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링 데이터 시스템 이벤트를 시각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콜패스 뷰에서는 계층적으로 프로세스와 스레드, 함수당 샘플링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펑션 뷰에서는 공유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나열해서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뷰에서는 소스 코드 레벨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스어셈블리 코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로그 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그 뷰에서는 이제 코드상의 주석 기능을 추가를 한 경우 주석이 적용된 부분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석을 채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정한 채널을 코드가 진행된 시간 순으로 배열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뷰는 이제 퍼포먼스 데이터를 다양한 타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는 이제 그중 하나인 액티비티 차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액티비티 차트는 시간축에 따라서 특정 리소스나 소요 시간에 대한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그림에는 이제 디폴트 리소스에 대한 액티비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CPU 액티비티, 캐시, 메모리 리소스 소비, 그리고 클럭 주파수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차트는 다양한 커스텀 데이터가 추가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CPI, 즉 클럭 퍼 인스트럭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커스텀 익스프레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콜패스 그리고 소스 코드 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콜패스 뷰에서는 샘플된 시간 동안 실행된 프로세스를 트리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셀프라는 항목에 그 활동 비율이, 액티비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코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의 소스 코드 뷰처럼 사용자가 코드로 내부로 진입을 해서 코드를 좀 더 딥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아래에는 이제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한 디스어셈블 코드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리눅스 타겟에서 스트림라인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 기반의 스트림라인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름이 게이터라는 데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스트림라인은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디버그나 트레이스를 위한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로직적으로 이런 구현 제약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오픈소스 기반의 유저 스페이스에서 동작하는 데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GUI, 커맨드 라인, 그런 두 가지 방식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림라인은 이제 성능 부하가 적은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할 때 코드에 매우 적게 침입을 해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할 때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원하는 방식 프로파일링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이터 데몬을 빌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mDS 설치 경로로 가서 ArmDS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트림라인 게이터 경로에 있는 데몬 폴더를 리눅스 PC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리눅스 PC 환경에서 아래 명령어를 통해서 게이터 D를 크로스 컴파일러로 빌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최종 아웃풋 파일인 게이터 D 파일을 타겟 빌드 환경에 넣고 빌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타겟에서 게이터 D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림라인 GUI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라인 GUI를 사용할 PC와 그리고 타겟 간의 연결을 위해서 이더넷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개발 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와 동일한 서브넷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호스트에서 스트림라인을 실행을 해서 그림처럼 스타트 메뉴에 TCP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연결된 타겟의 IP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을 하고 스타트 캡처를 누르시면 캡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에 관련된 설정 사항들은 이제 캡처 컨피규레이션 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 컨피규레이션에서 카운터 컨피규레이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아이템을 설정하기 위한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에서 샘플링을 진행할 카운터 목록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메뉴에서 카운터 왼쪽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카운터 아이템을 더블 클릭을 해서 카운터를 추가하고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카운터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커서를 카운터 아이템 쪽에 올리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삭제 시에는 오른쪽 목록 상단에 있는 X 표시 통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캡처 컨피규레이션 쪽에서 어드밴스드 세팅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캡처 앤 어널리시스 옵션 창에서는 캡처와 관련된 옵션 사항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샘플링 레이트는 하이, 노멀, 로우로 하이, 노멀, 로우, 논으로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모드 통해서는 스트리밍과 노 스트리밍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캡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를 합니다. 노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버퍼가 다 차면 캡처를 정지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버퍼의 사이즈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라지의 경우 16메가, 그리고 미디엄은 4메가, 그리고 스몰은 1메가까지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스택 언와인딩 옵션은 매 샘플마다 콜스택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스카드 데이터 옵션은 이네이블 되면은 스트림 라인이 캡처가 종료가 되고 모든 데이터를 버리도록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듀레이션 옵션에서 캡처 세션의 길이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초 동안 캡처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명시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버퍼가 가득 차거나 아니면은 직접 정지 버튼, 스탑 버튼을 누를 때까지 캡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리눅스 타겟에서 사용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3 보드에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 타겟으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이더넷 관련 설정을 하고 게이터 D를 실행을 한 다음에 캡처를 위한 상태가 완료가 되면은 이와 같이 IP 어드레스가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설정하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캡처 카운터에서 카운터 컨피그레이션에서 이제 카운터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세팅 쪽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옵션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듀레이션을 3으로 짧게 잡아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ELF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VM 리눅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밑에 스타트 캡처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잡히면서 실행 파일을 진행될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캡처가 저장될 파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캡처가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지금 2.7초까지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캡처를 뜬 거는 3초인데 캡처를 스트리밍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2.7초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처 파일이 다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로딩을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캡처가 떠 있는 시간은 3초로 듀레이션이 잘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들에 대한 목록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별로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별로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장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서 시간을 좀 확장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뷰는 여기까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콜패스 뷰 쪽을 보시면은 콜패스 관계를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들이 중첩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함수들마다 이제 얼마나 리소스가 할당이 되었는지 이렇게 샘플링 비율 기반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펑션 뷰에서는 펑션 목록들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뷰에서는 지금 비어 있는데 펑션 쪽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셈블리가 보이면서 지금 소스 코드는 지금 파일 패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셈블리 코드는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 소스 코드 파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소스 코드 패스를 맞춰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스 코드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스트림라인 내부에서 드릴다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펑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어메탈 타겟에서 스트림라인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리눅스에서 스트림라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유용한 프로파일링 정보들을 생성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게이터 데몬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커널 쪽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OS 종류가 리눅스와 다르거나 아니면 베어메탈의 경우에는 게이터 D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베어메탈에서 스트림라인을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스타트업 코드부터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S가 올라오기 이전에 부팅되는 시점부터 코드를 삽입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리눅스에서 스트림라인을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카운터나 퍼포먼스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OS 간섭이 없으므로 더 정밀한 레졸루션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어메탈 타겟에서는 이제 아래 시퀀스, 그림과 같은 시퀀스로 이렇게 스트림라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코드를 스트림라인 GUI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저 코드 쪽에 모니터링 코드를 삽입을 합니다. 이후에 타겟 코드를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타겟 보드에 코드를 올려서 실행을 합니다. 이때 카운터 데이터를 스토리지 쪽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추출된 데이터를 스트림라인 GUI에서 임포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모니터링 코드는 발만이라는 소스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만은 이제 발만 C 그리고 발만 헤더 파일 이렇게 두 가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GUI에서 스트림라인 메뉴에 제너레이트 발만 소스라는 메뉴를 통해서 발만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옵션에서 CPU 코어 목록 개수부터 코어 개수부터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스토리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램 버퍼 쪽에 저장이 되는데요. 옵션 중에서 리니어 램 버퍼는 버퍼가 가득 차면 데이터 수집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큘러 램 버퍼는 버퍼가 가득 찬 후에도 데이터 수집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최신 데이터가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덮어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창에서는 타겟 프로세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타겟에 맞는 프로세서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에서는 이제 추출할 카운터 데이터 목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목록에서 더블 클릭으로 오른쪽으로 아이템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에서는 이제 커스텀 카운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카운터를 여기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창에서는 이제 파일이 생성될 위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만 다시 그리고 발만 .h 두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파일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스 디렉토리에 추가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만 코드를 유저 코드에 삽입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발만 라이브러리 초기화 코드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샘플링 활성화를 위한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카운터 데이터를 추출할 곳을 지정을 하고 원하는 곳에 카운터 데이터 추출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이제 주석 기능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 예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는 예시 파일인데요. 위에 while문이 보이는데 while문 부분에서 카운터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로 발만을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발만 enable sampling이라는 함수로 샘플링을 활성화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추출 원하는 부분의 카운터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발만 샘플 카운터스 with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코드를 추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만 어노테이트 마커 그리고 채널 설정으로 주석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발만 사용 코드를 추가를 한 후 코드 실행 및 그리고 데이터 탐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타깃 코드를 빌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빌드하고 이후에 생성된 ELF 파일을 타깃에 다운로드를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터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메모리 버퍼 쪽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후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타겟 디바이스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트리32와 같은 JTAG 디버거를 활용을 해서 램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ARMDS에서는 JTAG이 연결된 경우 덤프 메모리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메모리 덤프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더넷이나 USB 같은 통신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타겟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에서 추출되는 로우 데이터는 추출하고 난 다음에 .row, .bin, .bar만과 같은 확장자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림라인 UI에서 임포트 메뉴로 타겟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 타겟에 스트림라인을 사용을 할 때는 스트림라인 소프트웨어에 있는 게이터 D를 타겟 보드에 로드를 하시고 그리고 타겟 보드에서 게이터 D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스트림라인 GUI에서 수집할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이더넷으로 타겟과 호스트 PC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타겟의 카운터 데이터를 캡처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베어메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제 모니터링 코드를 생성을 해서 타겟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모니터링 코드를 삽입을 해서 컴파일하고 그리고 타겟 보드에서 실행을 하면은 데이터가 타겟 램 쪽에 쌓이게 되고 이 내용을 추출해서 스트림라인 GUI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ARMDS나 ARMDS 스트림라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기술 관련해서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영업 관련해서는 아래 메일 남겨놨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웨비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